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검찰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조국, 문재인 요것들 싹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번 인사를 보면은요,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는데, 우선요, 조국, 이재명, 그 다음에 문재인, 이게 제일 큰 사건들인데, 이거 담당하는 이 검찰청의 이번에 검사장, 이 면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인사의 특징은요, 이 검찰의 이 삼각편대가 제대로 갖춰진 것이 아니냐. 중앙지검장, 자, 지금 문재인, 지금 4위 수사를 하던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건을 갖다가 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초미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이첩을 안 해도 제대로 할 것 같고요. 하면 더 좋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 지금요, 전주지검장에 누가 가 있느냐? 지금 전주지검장에요. 여러분들 좀 이름이 생소한데, 박영진,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이 갔습니다. 이 범죄정보기획관, 그야말로 이제 범죄와 관련해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정보라고 돼 있잖아요. 정보. 예, 정보통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이창수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이제 측근 중에 측근. 그래서 이제 칼자루를 딱, 지금 사위에 대해서 휘두르다가 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은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지검장에 누가 갔느냐? 이 김유철도 마찬가지로 남부지검장을 하다가 수원지검장으로 이제 이동이 됐는데요. 요 분도 윤 대통령 이 검찰총장 할 때 대검에서 그 당시 이름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범죄정보기획관이나 이제 같은 직책이에요.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윤 대통령의 요 사람이 지금 수원지검장으로 간 거예요. 수원지검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탄핵하겠다. 지금 난리를 치고 고발전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대로 딱 강직한 이 검사가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전주지검장, 가장 중요한 칼자루를 쥔 이 책임자, 신뢰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요 내용을 볼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갔고요. 특히 이제 이 돈봉투 사건에 관해서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요런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요, 지금 이거 중앙지검에서 오는데 아예 오지도 않아요. 7명이.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아예 바로 재판으로 넘겨버린다. 예, 기소 조치한다. 이러한 강경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바로 이제 오늘 취임하잖아요. 그래서 첫 출근길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인사와 관련된 거, 또 이 민감한 수사와 관련된 거, 물론 이제 이 민감한 수사일수록 말을 조심하죠. 이 검찰이 언제 어디서든지 민감한 수사는 답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과 증거와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 요 세 마디면 끝이에요. 이창수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죠. 그 인사, 이거 내가 그거 얘기할 거 아니죠. 일개 중앙지검장이 위에 검찰총장도 있고 법무장관도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 왈가왈부했어 이렇게 얘기할 그 어수룩한 이런 사람 어당팔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그건 내가 말씀드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인터뷰 내용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아침 출근길에 내놓은 일성. 그러다 보니까 박성재 법무장관이 열이 팍 받쳤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산에서 인사했다 이러니까 이거 장관 무시하는 얘기야. 예. 자, 그래서 그 박성재, 그 다음에 이창수 지검장이 아침에 일성을 내놨는데 이게 도하 언론을 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의 칼이 지금 무섭다 보니까 민당은 이제 방패막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지금 법사위원장제를 받아오겠다. 초강성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강성 누구죠? 정청래죠. 사실 뭐 강성 1, 2, 3번을 다투기가 어려워요. 모두 공동 1등 정도로 되죠. 예, 그래서 이 정청래, 그 다음에 박주민은 여러분들이 공수처법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공수처법, 이 악법을 만든 장본인이 박주민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얼마나 강성인지 아시죠? 강성도 강하지만 무식한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는 또 강성 전현희하고 이현주 요 네 명은요 공동 1등이에요. 요 공동 1등이
지금 쟁탈들이 벌어졌는데 요거 글쎄 누가 될지 모르겠네요. 예. 찐명의 순서로 따지면 무조건적으로 정청래가 1번이죠. 이 매일같이 이재명이 바로 우편 1등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그리고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 3가지 펜앤마이크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요걸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지금 맨 먼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중요 사건이 많이 밀려 있는 데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창수 누가 얼굴이 어떻게 있는지 사실 여러분들도 뭐 잘 모르실 테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요 분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점잖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뭐 이 칼자루 이럴 때하고 얼굴 이쁘장하고는 뭐 다르죠. 예, 그래서 요 분이 이창수인데 이창수 지검장이 아침 출근길에 한 발언 내용 여러분께 자세하게 그대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맨 먼저 이게 제일 언론에서 지금 관심 갖는 게 김 여사 수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인사로 명품백 수수 의혹과 같은 김 여사 수사 차질이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인사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총장이 김 여사 신속 수사를 실시했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총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법리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아주 A 학점 아주 답만하고 있어요. 자, 딱 교과서에 나온 답만하고 있어요. 그게 옳은 얘기죠. 그 다음에 김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지금 단계입니다.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할 생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지금 단계 충분한 조치. 그러니까 현재는 내가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충분히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는요. 소환 조사도 감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지금 이미 언론에서도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송경호 이원석 체제의 송경호가 이 소환 조사 방침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거기까지 지금 다 나가 있어요. 국민들이 거기까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한 조치라고 하는 말은 진짜 소환 여부도 여부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충분한 조치. 그러니까 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검찰은 소환 조사 방침이 세웠지만은 자기가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거 소환 조사 가면 안 돼. 그러면 소환 조사 직전까지만 하고 하여튼 법리 지금 앞에서 그랬잖아요. 법과 원칙 요 얘기를 다시 한 것이지 충분한 조치가 마치 전 그 송경호 체제에서 있었던 소환 조사까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거 요렇게 해석될 소지도 물론 없지만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조금 그 로키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야권에서 친윤 검사라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요.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 화가 좀 났어요. 자, 제가 검사로서 이곳 중앙지검에 23년 전에 초임검사로 부임했다.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23년간 검사로서 그러니까 이제 직분에 맞게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건데 나를 갖다가 친윤검사 이거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번 인사 총장 패싱이라는 의견도 있다. 인사 진행 때 총장이랑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느냐. 그러니까요. 공직자로서 제가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잘 협의해 오고 있었다. 이 얘기는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의견이 좀 주고받았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총장은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총장 패싱이 아니야. 나도 총장하고 의견을 나눴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총상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패싱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을나 마찬가지다. 그리고요. 전주에서 문재인 사위 수사를 가져오냐.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은 제가 보았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인사하고 관계없이 누가 맞더라도 이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 본다. 요 얘기는 앞에서 김 여사도 법과 원리 요거에 의해서 수사한다. 요 얘기랑 같은 맥락. 그러니까 정치성으로 정무적인 수사는 안 한다. 원칙적 수사만 한다 이거죠. 즉 법률적 잣대만 갖고 수사하지 이 정치적인 잣대는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옳은 얘기죠. 이게 모범 답안이죠. 그 다음에 차장 부장검사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팀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다. 옳은 얘기죠. 그리고 지검장 취임 소감을 얘기해달라 그랬더니요. 우선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제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돈 봉투나 야권 겨냥한 수사는 빨리 처분할 생각이냐? 예, 그랬더니요. 어떤 사건이든지 저희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구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경중.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공직생활을 해보니까 사안의 경중, 그 다음에 완급을 가릴 줄만 알면 절반의 성공이다. 요 사람도요.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뭐 제가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문재인 사위껏 갖고 오고 안 갖고 오고 간에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어디서 하든지 맞게 수사할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법리와 증거에 관해서 수사한다.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는 총장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다. 그리고 다른 사건, 여기서 이제 전주지검장 할 때 검찰총장하고 수시로 협의할 내용이 뭐겠어요? 문재인 사위 수사죠. 충분하게 소통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별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이 열불이 나 있습니다. 자, 기자들을 만나서 출근길 인터뷰가 되겠는데요. 이제 검찰총장 패싱. 무슨 소리야? 다 협의했어. 지난 11일 날 협의했다고 이미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 시기를 갖다가 총장이 언제 해달라고 한다고 그 요청을 다 받아들여서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나도 내 맘대로 내가 인사한 것이 그걸 가지고 왜 패싱했다고 하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인사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있다.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 그거는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다. 다 인사 재정권자로서 장관이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인사를 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요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장기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다 왔기 때문에 이 취임 초에 인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그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옳은 얘기죠. 취임 초에 인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제 인사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왜냐하면 취임 초에 지금 뭐 내용도 모르는데 인사해? 그러면 뭐 총장 인사하고 그야말로 용산 인사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호사로 오랫동안 하다가 왔기 때문에 현업을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인사 상황을 파악하느라고 좀 늦었다. 옳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하면 될 것인지 이런 거를 나름이 심각히 고민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고 난 다음에 인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인사를 결정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인사가 미뤄진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도 인사를 좀 늦춰달라. 왜? 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측에서는 선거 요인 때문에 좀 늦추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건의를 했고. 그리고 박성재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변호사만 오랫동안 하다 왔는데 내가 인사 상황을 잘 모르지 않느냐. 내가 연구를 해야지.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좀 늦었다. 예. 지금 이제 하게 됐다. 요 두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 1, 2, 3, 4차량이 모두 공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중앙지검의 지휘를 위해서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박성재 장관이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2주 안에 전부 인사를 끝나라.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인사를 하기 위해서요, 이번에는요, 차장검사는 승진 인사를 하는데, 승진 플러스 전보 인사를 하는데, 부장급은 이제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장급 승진 인사를 하면 소요 기간이 한 3주 이상 정도 걸린답니다. 왜? 승진 심사를 또 별도로 해야 되니까. 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장급은요, 승진 인사를 안 하고 전보 인사만 하고 차장급만 승진 인사한다. 그래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전부 받아놓고 지금 인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부장검사 승진을 안 한다. 그게 과거에 2012년도에 부장검사 승진을 한 번 안 한 적이 있대요. 왜냐? 인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제 12년 만에 부장검사 승진은 일단 다음으로 이제 미루는 이 정도로 이제 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인사가 굉장히 급하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번 인사의 고려 요소가 됐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저는 지금 잘 모르겠다. 이 얘기는요. 몰라서 모른다고 했어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이 얘기나 되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인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검찰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펜앤마이크에서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비판한, 좌파론들이 비판하는 이게 세 가지 포인트인데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이원석 틀리기도 하고 좀 맞기도 하고 검찰 취재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 때문에 즉 그 김건희 여사 수사는 철저하면서 왜 이재명 수사를 못하고 왔느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김민전 우리 국민의힘 당선인 김민전 당선인도 아니 김혜경이하고 지금 김정숙 거는 뭐 하고 있고 김 여사 수사만 똑바로 하는 거야. 이거 문제가 많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 이 총장이 가진 불만, 요거는 지금 현재 이제 주가 조작 사건, 파우치백 수사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 시절에 탈탈 털었는데 소환조차도 못한 것을 갖다가 이 총장이 빨리빨리 매듭 지으려고 하는 거 이거 불만을 초래한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인사 요인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 총장도 용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왜?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방침을 딱 세우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관측이 된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이 총장하고 송 지검장은요, 김 형사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으면 제대로 해법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럴 경우 특검으로 가게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가지고 검찰과 용산 간에 갈등이 있었다. 요 관전 포인트, 요거는 맞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송경호 지검장을 교체한 게 정치적 배경이 있느냐? 요 배경은 없다. 왜냐면은요, 송경호를 갖다가 부산 고검장으로 냈는데, 송경호 이제 내고, 그 다음에 이 명품 가방수하는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주가조작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송경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5월에 취임한 것을 가보면 18개월, 평균 재임기간 11개월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김 여사 수사 때문에 교체됐다고 보는 것은 이거는 무리다. 요 관전 포인트 2.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창수를 기용한 것이 문재인과 이재명 수사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이 정혁진 변호사도 이창수 지검장은 2020년 9월에 추미애 장관이 장관할 때 대검 대변인을 임명한 것이다. 그래서 윤 총장이 총회에서 대변인을 발탁한 것이 아니고 추미애가 대변인을 임명했는데 둘이 이제 그래갖고 이제 궁합이 맞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윤 대통령이 그냥 수사 하나 빨리 하려고 갖다 놨다는 거, 요거는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좀 비화다, 좀 비약이다. 이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를 계기로 해서 보면은 야권 수사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요런 지금 전망에 동아일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사 내용, 요걸 보면요. 수사 확대. 자, 이거는 이제 도표로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요. 우선 야권 관련 의혹이요. 문재인 사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카 유용 사건. 그래서 쌍방울 대북 송금하고 경기도 법카, 이 수원지검장, 지금 새롭게 임명된 수원지검장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영진 대검 정보기획관이 가서 한번 믿을 만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고, 박영진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름도 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사위 전주지검장은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요. 전주지검장에는 지금 이제 이창수 이제 후임이죠. 그래서 이제 남부지검장이었던 김유철도 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범죄기획관을 했어요. 그래서 눈과 귀가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김유철. 자, 그래서 이제 남부지검, 그 다음에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이제 삼각편들을 딱 띄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사회권을 서울로 갖고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대통령 이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고요. 올 1, 2월에는 조현옥 전 수석 등 청와대 인사 라인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취업하는 문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게 현안이고,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 1월 달에 이제 송영길을 갖다가 구속 기소 조치했고, 4, 5월 달에 지금 7명 출소 통보를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기소해서 죄가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작년 9월에 이재명이를 조사했어요. 그리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6월 7일 날 선고가 끝나면, 이제 이 선고가 끝나면 바로 이재명이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법화 유용, 이거 수원지검이잖아요, 이것도. 자, 그래서 작년 12월에 경기도를 압수수색을 했고, 올 2월 달에 김혜경이를 또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김혜경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를 하고, 이 법화 유형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의 수사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재명이 법화 의혹에 대한 수사, 그러려면 또 소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김혜경이를 추가 또 수사하고, 이재명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수원지검이 말이죠, 법화 유용, 이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올 2월 달에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검찰은요, 이 김혜경의 또 다른 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지금 수사하면서 이재명이가 이를 알았는지 관여했는지도 함께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말이죠, 권익위원회가 이재명이가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사건을 이첩한 바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낸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재명, 문재인 요것들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정청래, 박주민, 이현주, 전현희 3명이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고, 지금 이 정청래는 이미 지난번에도 이 법사위원장을 희망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도요,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찾아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당에서는 절대 못 넣겠다.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검사증언법, 민주당에서 이거를 찬성을 했었는데요, 박주민이가 어제 MBC에 나와서 이 검사증언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보류하겠고 반대한다. 번복할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실수라고 하는데, 이게 실수입니까?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세니까 검찰 수사검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이래서 요거를 번복하고 있는, 그래서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칼자루 가진 사람이 이기죠. 민주당 뭐 칼자루 가지고 있지만은 수사는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하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검찰과 민주당의 전선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